이재명 대표는 광주 양동시장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 경동시장으로 이렇게 각각 시장 행보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광주 얘기는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경동시장에서 스타벅스 커피 얘기를 꺼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부유층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호평 평내역에서 예.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5시 45분부터. 네. 그런데 6시 반쯤 됐을까? 예. 어떤 50대 남성분이 와서 커피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서벅 커피인지 몰랐어요. 그 유명한 서타벅스. 예. 모르고 그냥 이제 받아갖고 저희 스타벅스입니다. 아니 그게 요새 서벅이라고 해요. 서벅이에요? 예. 스타벅스는 네. 부유층이 네. 스타벅스 갔을 때 스타벅스고 서민이 네. 스타벅스 가면 서타벅스. 서타벅스. 네.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서타벅스 네. 이제 사실 전 몰랐어요. 바빠서 인사하느라고. 네. 근데 나중에 제가 제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일정팀에 네. 있는 분이 네. 아까 주신 거라면서 주는데 보니까 서벅 커피인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네. 이렇게 들고 있는데 네. 갑자기 만감이 교차하는 겁니다. 이 순간 나는 부유층이 되는 것인가? 탈서민 하는 것인가? 네. 그래서 제가 부유층 코스프레를 좀 했습니다. 네. 오늘. 서벅으로. 서벅으로. 예. 이게 스벅이 아닙니다. 저는. 스벅이 아니고 이제 서벅으로. 이제 끝나면 저희 서벅 마시러 가야 되겠네요. 네, 서벅. 참 이런 그 인식. 예? 여당의 당대표가 예? 서민들은 이용하지 않는 커피로 딱 규정을 해버리는 이런 인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이렇게 봅니다. 네. 그 한동훈 위원장의 뇌지도를 보면 네. 머리에 칸막이가 많구나. 여기는 그 부유층 칸막이, 여기는 서민 칸막이. 그래서 부유층이나 뭐 서민 아닌 사람들은 스타벅스에 가고 네. 서민들은 그럼 뭘 먹으라는 거지? 벽다방? 뭐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래서 머릿속에 칸막이가 굉장히 많구나. 네. 그래서 마치 명품은 네. 사실 명품에 대한 그 구매욕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명품을 사면 다 부유층인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리고 사실 명품이나 새로운 발명에 의한 좋은 것이 나오면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극소수가 공유하다가 네. 그게 점점 다수의 국민들이 이제 쓰게 되고 대중화되면서 그게 하나의 진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저건 언제적에 저렇게 나누는 칸막이가 있었냐? 80년대. 90년대. 예. 이미 2000년대에 오면 그 구분이 없어집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80년에 네. 광화문에 네. 대학생 18만 명이 네. 그때 아마 1980년? 1980년에 대학생 18만여 명이 예. 서울역에 왔을 때 조선일보에 어떤 기사가 써 있냐면 예. 그때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걸 그 노동자가 비난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너네가 우리를 공순이 공돌이라고 비웃지 않았냐 이러면서 분열로 우리의 정당한 반독재 시위를 폄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칸막이를 치는 거잖아요. 젊은이 이게 아니라 여대생, 대학생, 공돌이, 공순이 이런 식의 칸막이가 있었단 말입니다. 네, 네. 1980년도. 80년에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2000년대에 와서 소위 밀레니엄 세대, 네. X세대, MZ세대 막 이런 말이 나오면서 그런 칸막이가 없어지고 젊은이가 그냥 세대로 쫙 나눠지는 거죠. 그건 진일보 한 구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2020년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2024년입니다. 그 2020년대잖아요. 네. 그럼 지금 2024년에 2020년대에는 길거리 가보십시오. 문화 융합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서 저희 동네에도 스타벅스가 있는데 스타벅스 가보면 남녀노소 뭐 부유층과 서민층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외모로는. 다 예뻐요. 요새는. 맞아요. 저만 좀 구분됩니다. 꾀죄죄. 잘 못 씻고 그러니까. 그래서 선거운동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만 구별되는 이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칸막이 쳐준 뇌를 갖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운 마우스. 그렇습니다. 어제 막 생닭을 꺼내가지고 막 너무 안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비닐봉투에서 이렇게 굳이 그 생닭을
이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는 그걸 또 그 쇼예요, 쇼. 보수 언론들이 다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혐오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생닭을 생닭이. 왜 그렇게 그러니까 재래시장에서는 그냥 재래시장에서 콩나물 사고 네. 그냥 시금치 사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네. 굳이 생닭을 꺼내가지고 그렇게 들어서 보여주는 이유는 그 재래시장의 어떤 점을 강조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 나 재래시장에서 생닭 샀다 이거죠. 그러려면 네. 그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좀. 왜 그건 뭐고 이건 뭡니까? 네. 저는 마석장에 381에 가능하면 가거든요. 예. 마석장이 있어요. 예, 예. 마석에. 예. 가면 이제 생닭은 사실 잘 안 사게 되고 예. 주로 사게 되는 게 감자, 고구마 예. 그런 거 삽니다. 그리고 뭐 달래? 예. 아 예. 진짜 달래 나오면 맛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장을 보는 사람이고 네. 쇼하는 거고. 쇼하는 거. 저 쇼라고 봅니다. 네. 쇼는 쇼다. 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뭐 재래시장이 사실은 뭐 위생적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뭐 어떤 비위생 같은 걸 강조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러면 왜 갔을까요? 거기. 그러니까요. 그 서민하고 비서민 편가르고. 그러니까 그리고 생닭과 통닭 구분하나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제가 재래시장에 간다니까요. 예, 깨끗해요. 예, 그렇죠. 예, 깨끗해요. 예. 그러니까 달라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저처럼 시장에 늘 가는 사람과 예. 그렇게 가끔 가는 사람 사는 게 다르고 들어 올리는 게 다르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예. 그 중에서도 어쩌면 그 닭은 참 불쌍합니다. 진짜. 죽어서도 불쌍한 닭.